자, 오늘은 일단은 명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명제가 나오는데 이 명제라는 친구는 딱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은 홀수이다, 참인 명제고요. 3은 짝수이다, 거짓인 명제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명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2번은 이제 명제 부정인데 말 그대로 명제를 부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아니다를 명제 P의 부정이라 그러고 기호로는 나피로 표현해 줍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2번 보시면 2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와 나피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당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요거를 문제에 적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상태로 딱 주어진 조건 가지고 이제 풀었을 때 잘 안 되면 부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 P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그 녀석의 부정은 참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은 나피의 낫이 두 개면 그지? 부정의 부정. 마치 여집합처럼 A집합의 여집합이 자기 자신 A집합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3번도 뭐 어렵지 않게 이해는 갈 거예요. 보시면 조건을 볼게요. 조건은 이런 겁니다. 조건은 미지수 X라고 생각해 볼게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조건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라고 할까? 뭐 4는 홀수이다, 이런 친구들은 명제인 겁니다. 명확하게 그지? 거짓이죠. 그런데 x는 뭐 2x 플러스 1은 5이다,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얘는 x가 2일 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 다 거짓이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잘 모른단 말이야. x 값에 의해서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이나 문장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명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라는 소리죠? 그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리집합인데, 진리집합은 진짜인 집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이 조건을 뭐를 되게 하는, 참일 되게 하는 만들어주는 그런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x는 뭐 10의 약수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이 조건 앞에는 소문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참을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걸 대문자로 표현해서 진리집합, 집합이니까 1, 2, 5, 10 이렇게 해서 꼭 중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진리집합 P는 PX가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부정, 요거는 좀 이따가 볼 거고,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한번 보시면, 다음 명제 중, 명제인 걸 찾고, 명제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입니다. 소수는 홀수이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2라는 소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true false라고 해서 참 거짓 놓으면 이 녀석은 거짓인 명제라는 얘기죠. 자, 2번 볼게요. 2번은 세 내가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죠. 3번은 어쩌라고, 그지? x 값에 따라서 참도 거짓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3번은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공부했습니다. 4번 볼게요. 6의 양의 배수는,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 물어봤는데 맞죠? 그지? 6 써봐. 6의 배수들 6, 12, 18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의 배수는 이 친구들 전부 다 뭐의 배수예요? 3의 배수 안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럼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참인 명제가 되겠죠. 명제는 여기서 3개가 나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리집합인데, 자, 진리집합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되냐면, 이 또는과 그리고가 나오네요. 그럼 잠깐 앞으로 넘어와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5번 조건의 부정입니다. 부정은 말 그대로 P가 아니라고 공부했고, P가 참여되게 하는 그런 조건을 참여되게 하는 녀석을 진리집합,
으로 본다면 P의 조건의 부정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그럼 이 녀석은 진리집합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 녀석이 아닌 거니까 여집합처럼 부정이 집합에서는 여집합처럼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집합, 그 다음에 나피의 진리집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인데 또는과 그리고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앞에 합집합에서 A 합집합 B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진리집합의 입장에서는 합집합에 대한 개념을 보면 되고, 그리고 둘이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이 그리고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교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면 1번도 2번에 1번도 쉽게 이해되는데 P 또는 Q의 부정이란 말이야. 이걸 진리집합으로 이해하면 P 또는 Q 이 친구의 부정은 이렇게 되겠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Q의 여집합 이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얘란 얘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아까 다시 2번으로 넘어와서 여기다 여러분들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그죠? 이 명제 단원에서는 뭐가 주어져 있어? 부등식이 주어진 경우, 뭐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메모하시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PQ에 대한 자,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조건들을 참을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을 물어봤어요. 자, 1번은 P의 not P, P가 아니다. 그 녀석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니까 이 친구가 아닌 걸 보시면 되죠. 그러면 수직선의 1과 4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녀석이 아닌 건 어디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자, 1, 4. 이 친구가 1과 4의 사이값이라면 이 친구는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해 가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 P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P 여집합은 여기랑 여기란 얘기죠.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면 X바, 이 X란 녀석은 여기, 그리고 여기다 보니까 X는 얼마? X는 1 이하이거나 또는 X는 뭐?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집합이니까 꼭 중괄호를 치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자, 좀 색깔을 달리해서 써볼까요? 자, 이 친구 주어져 있죠.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피는 P 여집합, 요렇게 이 녀석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니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P 여집합, 요거 좀 갖다 쓸게요. 그죠? P 여집합이죠? P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뭘 더해? Q라는 집합의 합집합. 그럼 Q는 어디 있어요? 3보다 작아요? 5보다 커요? 3보다 작아요? 5보다 커요? 여기쯤 있겠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조금 잘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더한다는 개념이니까, 그지? 쭉 따라오겠죠? 쭉 따라오면 3보다 어때요? 3보다 작거나,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또 더하는 개념이니까, 자, 쭉 더해지는데, 이렇게 더해지고, 노란색이 5는 없지만, 하얀색이 5를 가지고 있으니 5가 메꿔지겠죠. 그래서, 뭐보단 커요? 4보단 크다. 라고 해서, 요 두 녀석을, 이런 식으로, 조건지집법으로 집합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너도 어떻게 표현돼? P, and, 그리고 Q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두 가지를 풀이가 있는데, 교집합과 여집합은 차집합이니까, 너의 관점에서 너랑 공통인 것만 빼면 되겠죠. 이해 가지, 그지? 그러면 P란 친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P가 얼마예요? 저 1과 4. 죄송합니다. P는 제죠, 그죠? 1보다는 사이값 잡히죠. 이렇게 메꿔지는 거고, 이게 P라는 집합인데, 이 친구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중입니다. 이해 가시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니까 너를 전체를 이해해서 너네 둘이 공통인 것만 빼라. 그럼 Q가 어떻게 그려져요?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그럼 5보다 커요는 공통인 게 없으니까 3보다 작아요. 요렇게 작으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P랑 Q랑 공통인 부분은 여기가 메꿔지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정답이 될 거고, 저기의 정답은 어떻게 표현해? X바. X는 봐봐 얘들아, P란 녀석이 지금 3을 가지고 있는데 요 주황색 Q가 3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 P는 3을 가지고 있겠지. 왜? 너네 둘의 공통인 것만 빼는 거니까. 이해감? 그래서 여기서부터 X는 3 가지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얘기죠. X는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면 그냥 말 그대로 P라는 친구랑 누구랑 얘네 둘을 그려서 공통범위를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편해보고 이렇게 두 번째 풀이를 푸는 건 두 번째 방식은 여러분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자, 요게 필수 예제 2번이었어요. 자, 2단원 명제 P이면 Q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번 보면은 P이면 Q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표현하고 앞에 걸 뭐라 그런다? 앞에 거를 한번 써볼까요? 이 친구를 가정이라고 하고 이 친구 뒤에 걸 뭐라 그래요?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기를 약속한 거예요. 앞에 건 가정, 뒤에 건 결론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 볼게.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분필이 없네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녀석에 만족시켜주는 진리집합이 P가 이렇게 들어있고, Q라는 진리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벤더의 그림으로 포함관계를 갖는다면 P이면 Q이다가 무조건 성립되겠죠. 즉 이런 거예요. P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Q이니? 라고 묻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면 오케이, 이 녀석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만약에 참이면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 얘네들의 포함관계는 P가 Q 안에 쏙 들어가는 저런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요렇게 쐈어 화살표를 그러면 손 쪽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볼까? X가 뭐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참이죠. 그죠?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2의 배수가 맞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또 포함관계를 보면 4의 배수, 2의 배수. 4의 배수가 여기에 들어있는 케이스고 2의 배수가 더 큰 개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가 성립되면은 너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주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자 보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에 대해서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표현했을 때 P가 Q 안에 쏙 들어가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포함관계가 그지 없더라. 쏙 들어가진 않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번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1번이 중요한 거니까 1번만 명확히 이해하셔가지고 좀 문제들을 좀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생각해 볼게. X가 3의 배수이면 X는 뭐의 배수야? 6의 배수가 주어져 있죠.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죠. 누구 때문에 안 돼? 3 때문에 안 되죠. 3의 배수 중에 3, 6, 9 쭉 날 텐데 3이 들어있단 말이야. 3이 6의 배수니? 그렇지 않더란 소리죠. 왜 그래요? 1번, 이 앞에 녀석의 그지 조건을 P, 뒤에 녀석을 Q라고 놓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요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이에요? 이런 거꾸로 된 방향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건 거짓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X가 너이면이라 그랬죠? 그러면 너를 만족시켜주는 녀석은 요렇게 될 테니까 요 앞에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1, 2나 2 둘밖에 없는데 그지? 여기 집어넣으면 다 성립이 되겠죠? 참이 되겠죠? 왜 그런지 이해가시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테니까 뭐 그 집합을 쓰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얘가 두 개가 들어있죠? 이해가지, 그지?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은 참이고요. 3번 볼게요. X, Y가 무리수이면 더해도 무리수다 물어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중3 때. 거짓이죠? 들어봐. 어떠한 녀석이 이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만약에 거짓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뭐를 보는 거냐면 반대를 보는 거예요.
반대라는 건 말 그대로 반대되는 예 하나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P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가 Q를 만족시켜 주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P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100개라고 해봐. 근데 99개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P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P에 들어있는 100개의 모든 원소가 Q에 속해 있어야지만 그걸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거짓인 걸 보일 때는 우리는 뭘 들어줘? 반대 하나만 들어줘서 그 명제가 거짓이구나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반대되는 얘가 x가 얼마라면 x, y가 무리수니까 x는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잡으면 얘는 둘이 더해버리면 0이 되는 거니까 그지? 유리수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너도 거짓. 그리고 거짓 2번만 참이 되겠죠. 자, 3번 문제였어요. 4번 보겠습니다. 전치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지집합을 대문자 PQ로 세팅해 놓고 P가 아니면 Q이다. 얘가 거짓이래요. 그럼 거짓은 방금 얘기했듯이 반대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세요 물어봤는데 일단은 P가 아니라는 건 P는 여기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죠. 그죠? 그럼 P가 아닌 애들은 누가 있어? 이 중에서 6도 있고요. 여기도 색을 좀 칠해놓을게. 그죠? 그럼 P가 아닌 애들은 6도 있고요. 뭐도 있어? 10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고요. 8 이렇게 5개가 있겠죠. 근데 이 중에는 추가되는 아이들이 있겠죠. 얘네들 4, 5, 8 같은 경우에는 P가 아니면서 Q가 되는 거니까 이게 참이 돼버립니다. 근데 누구들 때문에? 요거 둘 때문에 즉 6이랑 10 얘네 둘 아이들은 그지? P가 아닌데 Q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반대가 되는 아이들의 원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겠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똑같은 걸 가지고 만약에 뭐라고 돼 있어?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니? 얘는 거짓이죠. P가 Q 안에 쏙 들어가? P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가 Q야? 그렇진 않지. 누구 때문에 그래? P이면이니까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P이면 이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 안에서 Q인 아이들은 1과 7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2도, 3도, 9도. 그래서 이 녀석이 거짓임을 나타내주는 반대는 2, 3, 9란 소리죠. P에 속해 있지만 Q가 아닌 아이들을 찾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문제 좀 만들어가지고 풀어봤어요. 자,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치집합 U에 대해서 PQ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로 놨을 때 이 녀석이 요게 참이라고 주어져 있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P의 여집합, 진리집합을 이해하시면 돼요.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지 벌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5개 중에 참인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서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P 여집합. 이게 P 여집합이야. 그러면 여집합이 등장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가 등장시켜야 돼? 전지집합을 등장시켜야 되고 P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니까 Q는 여기다 그려놔야 되겠죠. 이해 가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번 P는 Q에 쏙 들어가니 물어봤는데 P가 어디냐면 P가 여기죠. 얘가 아닌 부분, 이 밖에 부분, 그죠? 밖에 부분이 Q 안에 쏙 들어가요? 그렇진 않더라. 4번이 정답이네. 4번 그죠? P랑 Q랑 합집합이 전체야. P는 어딘데? P는 P 여집합이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부분이 P가 되겠죠. 이해 가지? 요게 아닌 게 그제 P란 얘기죠. 요게 P인 부분이고 Q는 어딘데? Q는 여기 까맣게 메꿔지겠죠. 핑크색으로. 그럼 둘이 더해버리면 더한다는 개념을 쓰면 전체가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몇 개만 더 해볼게. Q는 P 안에 들어가? 그렇진 않지, 그지? Q가 요만큼이고 P는 이 밖에 보라색이니까 2번도 거짓이 된다는 소리죠. 자, 5번 P랑 Q랑 같대? 말도 안 되고 P랑 Q랑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어디가 있어? P는 보라색이고 Q는 요 안에 핑크색이니까 공통인 부분은 여기 부분이 색이 칠해지겠죠.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건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부조건 PQ에 대해서 부등식이네. 부등식은 수직선에 그려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 되도록 그럼 P가
Q의 안에 쏙 들어가도록 A의 범위를 잡아달래요. 그럼 우리는 1번 뭐부터 그려요? 수익선부터 그려가지고 P부터 그려봅니다. 마이너스 2 빵꾸뽕 이거 요렇게 그렸을 때 누가 A 플러스 1 요렇게 돼서 이게 P라는 진리집합이 되겠죠.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그러면 이 P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 Q에 포함되니까 Q는 얘를 감싸 안으면 됩니다. 감싸 안으면 등호 둘 다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2A 까맣게 칠해주고 여긴 4. 요런 1이 벌어진다면 요 녀석은 그지? 참이 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이제 부등식으로 변했죠. 그죠? 요렇게 너네들이 비교해서 너도 클 거고 둘이 비교해서 얘가 크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문제는 뭐야? 항상 부등식은 이 등호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신경 쓰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너랑 같다면 이란 생각을 하잖아. 그럼 같으면 그래도 여전히 노란색이 더 크죠? 크다는 개념으로. 이해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이해 안 가시면 그려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P라는 친구야. 근데 Q라는 친구도 노란색이었나요? Q라는 친구가 지금 더 커야 되잖아,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랑 너랑 같다면 그래도 이 Q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P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이해 가지, 그지? 그래서 너네 둘이 같아도 상관이 없구나, 포함이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고. 얘도 좀 볼게요. 너네들이 같다고 해봐. 얘가 빵꾸뽕이니까 얘가 4여도 여전히 Q가 더 큰 개념이니까 둘이 같거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눠주면 A는 어떻게 돼요? A는 이런 식으로 부동을 변할 거고 AND 그리고 요것도 1 넘겨주면 이렇게 돼서 너네들의 교집합은 공통 범위는 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수익선만 잘 그려보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P, Q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나 P의 여집합이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도록 A의 범위를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이니까 얘를 수익선을 그릴 건데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어지는 그 형태가 되겠죠. 그 녀석의 반대는 그지 이렇게 사이값이 잡히겠죠. 그래서 P 여집합을 여기다 그려봅니다. 그래서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3 이상이에요? 그럼 반대니까 마이너스 3은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구는 3은 갖고 있지 못하겠죠. 이 둘의 반대일 테니까 안 갖고 있으면 반대는 갖는 거고 갖고 있으면 반대는 안 갖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그릴 건데 이 친구가 더 커야 됩니다. 그냥 크다고 생각할게, 포함 관계를. 그럼 A 빼기 1은 여기쯤에 있어야 되고 얘는 등호가 들어있네요. 요렇게 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가 들어있네요. 그럼 좀 쉽죠?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너네들이 비교했을 때 얘가 너네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가 갖고 있을지언정 너도 이미 갖고 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3이어도 당연히 얘를 포함할 거고 넌 갖고 있잖아. 얘가 더 큰 개념이니까 그냥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던 간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넘기면 A는 마이너스 2가 작거나 요걸로 넘기면 3 마3인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너네들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가 작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등식을 마무리 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다 좀 쉽게 느껴질 거고 여러분들이 이 등호를 언제 넣고 언제 빼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등호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지? 만약에 여기 부분이 등호가 안 들어있으면 얘 안 들어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있네요. 여기만 좀 빨리 볼게. 빵꾸가 뽕이네요. 빵꾸 뽕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너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에 대해 만드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지?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해요.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등호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안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가셔가지고 좀 자기 걸로 완벽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이었어요. 소단원 3단원 보겠습니다. 모든 이는 어떤을 포함 명제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한글로 이해했을 때는 서로 부정관계가 아니지만 이 명제 단원에서는 얘네 둘은 부정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모든 게 있다는 건 반대되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인데, 그지? 여기서는 얘네 둘은 부정의 관계예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얘를 통해서 보고 왜 그런 건지를 같이 고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모두 남자이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그지? 세상 사람들은, 그지?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우리가 부정을 좀 취해 볼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 모두 남자에 대해 부정은 세 사람 모두 여자이다가 아니라, A, B, C를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쳐서, 동그라미를 남자로 가정하고, 세모를 그냥 여자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세 사람 모두 남자이다.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너의 부정은 너가 아닌 이 모든 케이스를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 케이스 중에 너의 부정은 얘네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지, 그지?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 세 사람 모두 남자에 대해 부정은 한 사람만 여자도 되잖아. 그럼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겠죠. 또 한 사람 남자고 두 사람 여자에 되잖아. X가 아니지, 그죠? 저 X라면 또 부정적으로 보일까봐. 세모. 이런 케이스도 있죠. 또 뭐도 있어? 세 사람 모두 여자인 케이스 있잖아. 그러니까 요 케이스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딱 보면 적어도 한 사람은 여자이다. 뭐라고? 적어도 한 사람은 여자이다. 그걸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여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가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어떤 사람은 뭐이다? 여자이다가 저 앞에 문장에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대한 부정의 개념은 어떤으로 바뀌는 거고, 남자의 부정은 뭐 남자 여자밖에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이나 어떤은 어떤 관계다. 서로 둘은 부정에 대한 관계이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 거짓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이라는 건 그 집합 안에, 전체 집합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원소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줄 때 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어떤이라는 녀석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그 전체 집합 안에 드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집어넣어서 어떤 조건에 참이 되면 그 명제에 대해서는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자, 모든은 말 그대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참이 돼야지 그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그 조건에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니? 어떤이라는 거는 그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그 명제는 우리가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 거짓이면 거짓이고, 어떤은 하나로 참이면 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 문제 풀고 보시면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모든 어떤 x가 될 거고, p의 부정은 나피니까 그런 식으로 1번, 2번을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전체 집합은 딱 이렇게 5개의 정수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x는 전체에 속하는 원소일 때,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물어봤는데, 자, 기억입니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 5개가 다 얘를 참 안 시켜줘야 기억이라는 녀석이 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 참인가요? 풀면 되죠. 풀면 넘기면 6이니까, 그지? x는 뭐보다 작아요? 3보다 작으면 되는 거네. 근데 여기에 들은 원소가 3보다 작잖아. 그래서 5개를 다 집어넣어도 참이니까 이 녀석은 참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디귿번입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얘를 물어봤죠? 그럼 어떤 거면 아무거나 넣어서, 그지? 하나만 참여해도 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집어넣으면 참일까요? 음수를 집어넣으면 참이겠네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마이너스 2 넣어서 참이 되는 거니까 하나만 돼도 참이구나. 자, 니은번입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예요.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근데 5개를 다 집어넣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왜냐면 다 이런 아이들이 절대값이 2 이상인 죄송합니다. 절대값이 2 이하인 아이들이니까, 그지? 어떤 원소에 대해서 넣어도 우리가 2보다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거짓이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너냐 물어봤는데, 맞니? 아니죠. 마이너스 2만 집어넣어도 요렇게 표현이 돼서 이게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는 거짓이더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참인 명제는 기역과 디귿 두 개밖에 없겠네요. 자, 이로써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